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파워포인트를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매우 초보적인 기능밖에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수업입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어서 어떻게 처음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주요한 기능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처음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할 때 텍스트는 어떻게 입력하고 서식은 어떻게 지정하며,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개체들을 어떻게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편집할 것인지, 그리고 편집한 문서를 어떻게 인쇄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이러한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문서는 제가 예제로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잠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문서는 말이죠,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구성은 아니죠. 이렇게 텍스트가 가 있고 여기 제목이 있을 것 같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문서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해 왔죠. 아래 한글도 있고 MS 워드도 있고요, 메모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워드나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는 어떤 용도이죠? 문서를 텍스트 중심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서 보는 그러한 거에 최적화된 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 아래 한글이나 이런 MS 워드를 띄워놓고 직접 발표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없죠. 대부분의 경우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띄워놓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서가 아래 한글과 MS 워드가 텍스트 중심의 문서를 작성하고 인쇄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좀 그와는 다릅니다.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문서, 그러니까 프린터를 해서 프린터된 그 문서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라든가 어떤 그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지는 문서에 가깝다는 거죠. 자, 보여지는 문서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세련되고 이해하기 쉽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용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어떤 보기 위한 문서 또는 보여주기 위한 문서이면서 그런 의미에서 프레젠테이션 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낱장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페이지마다 연결되어 있지만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슬라이드라고 하는 개별적인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흐름들은 일관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개별 슬라이드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파워포인트를 여는 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보통의 경우 시작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맨 시작 메뉴에 보시다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통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문서라고 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는 굉장히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 화면에다가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시작 화면에 제거가 뜨죠. 그거는 뭐냐면 이미 이렇게 시작 화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작 메뉴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문서를
그냥 클릭해도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그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제 파일도 여기 있죠. 이거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제 파일이고요. 요거는 이미지들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원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텍스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파워포인트 문서를 할 때는 사실은 정식으로 한다면 파워포인트 문서를 하기 전에는 이 원고도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써서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파워포인트 직접 쓰면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쓰려는 그런 이미지들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쓰면서 이거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슬라이드 한 장의 슬라이드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전에 본 문서는 한 11페이지 정도, 12페이지, 13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개수에 맞춰서 열 몇 개 정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가 아주 어느 정도 균등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너무 텍스트만 많은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 문서에 너무 이미지만 있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그러면 처음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저는 시작 메뉴에도 있고 오른쪽에 왼쪽에 이쪽이 시작 메뉴죠. 여기 윈도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맨 먼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처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파워포인트는 시작이 됩니다. 이 처음 열었을 때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최근에 열었던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문서들을 목록별 시간 순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 거다 라고 하면 새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최근 항목에 있지 않은데 열 때는 다른 프레젠테이션 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용을 좀 익숙해진 분들이 할 것 같은데 미리 이런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자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근데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는 완전히 기본적인 양식들이 제공이 되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최대화 단추를 눌러서 최대로 하시고요. 새 프레젠테이션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이것이 파워포인트 문서에 처음 열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몇 가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파워포인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문서를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열 때는 그냥 빈 공간이 열리죠. 네, 하지만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야 될 그런 장소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주어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구조를 처음 초보자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맞춰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권장할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지금 이 상태였죠?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프레임 구조를 줘서 거기에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꿀 때는 두 가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여기서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서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테두리, 요 프레임의 테두리 어디 있어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테두리 보이죠? 요걸 클릭해서 여기에서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정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뭐 이렇게 색깔도 지정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폰트 크기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 크기도 이와 같이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단락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은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텍스트 맞춤이 있으면 위로도 할 수 있고 중간으로도 할 수 있고 아래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중간점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입력된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러면 지우고 그럼 나는 표시를 내 맘대로 할래. 자, 그렇다면 이걸 다 지워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하나요? 여기다 입력할 수가 없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워포인트는 어떤 프레임에다가 입력을 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프레임을 없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기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탭 구조를 통해서 탭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탭에 개별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룹으로 모아져 있다, 리본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홈 탭을 일단 기본적으로 홈 탭에다 놔두시고 여기다 제목을 만약 이제 내가 직접 아무것도 없는데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글자 입력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는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레임에 입력한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프레임을 지우고 글상자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삽입해서 글상자 안에다 써야 된다. 근데 어떠한 방법도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쓰는 방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 이렇게 한 것도 지우시고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짠 하고 컨트롤 Z를 계속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컨트롤 Z로 되어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아주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처음에는 이것이 첫 페이지니까 파워포인트는 이 표지 페이지로서 양식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글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홈 탭에서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레이아웃은 뭐예요? 레이아웃은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편집되어 있는 구성 요소의 편집 상태를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까 요거는 제목 슬라이드라는 부분이구나, 이건 표지에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레이아웃을 여러 개를 지원을 해줘요. 근데 요거는 제목 슬라이드와 제목 및 내용, 요 두 가지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초보자라는 전제 하에서는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1페이지 표지에 사용하는 거다, 요거는 본문에 사용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 사용하는 걸 여기 1페이지부터 본문에 사용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냐라고 하면은 온라인 서명운동, 오프라인의 현실과 이런 식으로 만약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목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또 본문이 이제 내용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카피를 해볼게요. 입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레이아웃에서 이 제목 및 서명 내용, 제목 및 내용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그냥 서식으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쵸? 자, 이런 것을 그러면 제목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걸 텍스트를 선택해서 서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요 테두리를 선택해서 서식을 지정하라 그랬죠. 근데 이건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꼴 포인트를 한 36, 28, 28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정도로 했고요. 제목이니까 좀 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홈 탭에서 글꼴 리본에서 굵게 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본문인데 요거는 소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목으로 쓸라 그래요. 요건 본문이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좀 만져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테두리를 클릭해서 일단 글꼴을 좀 줄여야겠다. 한 18포인트 20포인트 정도로 줄여볼까요? 한 20% 정도로 18포인트 정도로 줄여볼게요. 요것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미지도 이제 늘 거라서 16포인트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본문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다가 이거는 소제목이니까 자, 요거는 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서 색깔도 좀 달리주고 자, 굵게도 클릭하셔서 이렇게 제목처럼 나타내 줄게요. 자,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굵게를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벌써 굉장히 많은 걸 했죠. 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서식 글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의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 텍스트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글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글꼴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시스템 글꼴 또는 윈도우 글꼴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 소스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많은 이제 그 글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료실 같은 데를 많이 찾아다니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글꼴을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 그 글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에서는 맑은 고딕을 참 많이 쓰거든요. 맑은 고딕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점을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명조체 계열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파워포인트는 유독 고딕체 계열을 많이 써요. 그건 왜 그렇죠? 우리가 검증된 거에 의하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문서는 고딕이 더 눈에 잘 들어온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사실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문서는 계속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명조체 계열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글꼴에 대한 지정은 여기서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는 보여주기 위한 문서라고 했죠. 근데 그만큼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제로 준비한 이미지가 좀 있을 텐데 그 폴더를 가져와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 가셔서 삽입 탭에 가셔서 글꼴 탭을 누르시면은 이제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 여기 폴더 찾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예제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텍스트를 위해서 마련한 이미지는 그림 2 파일이에요. 자, 이걸 삽입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삽입이 됐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오른쪽에다 두고 이렇게 겹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클릭하고 그러면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그럼 프레임을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축소판 그림창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축소판으로 이렇게 나타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나의 레이아웃을 새로 추가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이 목록을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에서 이 새 슬라이드 이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새로운 슬라이드는 어떤 레이아웃으로 추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만약 본문에 많이 사용되는 본문 및 내용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쪽 영역은 슬라이드 축소판 그림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슬라이드 창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슬라이드 창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맨 위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그야말로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정렬이라는 단추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그러면 요 단추를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놓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탭이라고 하죠.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이런 식으로 탭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탭별로 그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생각할 때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쪽에 이제 끝에 부분에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요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최소화 단추죠. 그 다음에 최소화 단추가 있고 요건 최대화 단추. 현재는 요건 이전 크기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최대화 단추고 이 상태에서는 이전 크기로의 단추고 이걸 클릭하시면은 다시 최대화 단추가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닫기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전체 프로그램이 닫혀진다 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여기 부분이 슬라이드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면 슬라이드 노트 창이 열려요. 근데 요거는 지금은 초보일 때는 좀 제가 설명해봤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되게 자주 사용되는 게 여기 확대 축소 단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나타나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축소하게 되면 축소하게 돼요. 이거는 이 개체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보기만 이렇게 축소되고 확대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화면 보기 형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기 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보기 탭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상태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의 보기 방식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자, 근데 개요보기라는 게 있어요. 개요보기라는 걸 하면은 아까 여기서 맨 처음에 슬라이드 미리 보기, 작게 미리 보기 형태였지만 여기서는 슬라이드에 입력된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끔 가다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텍스트를 한꺼번에 복사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걸 많이 사용한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니터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유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니터가 좀 크고 컴퓨터의 그 그래픽 카드의 해상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것도 유용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좀 설명드리고 있어서, 기본, 그 다음에 개요, 여러 개 슬라이드, 일단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 상태에서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다가도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마련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로 드린 슬라이더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메모장에 txt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앞서서는 이렇게 지금 이 포인트가 되어 있죠.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16포인트로 되어 있잖아, 맑은 곳이. 그럼 여기도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28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클릭하셔서 여기는 28포인트로 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같은 제목은 같이 맞춰주는 게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16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드래그하고 드래그해서 요거는 이거 하나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CTRL 키를 눌러서 동떨어진 걸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글꼴에서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굵게를 지정하면 이렇게 본문이 만들어진 거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가지의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슬라이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요 다음에다 넣을 거면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 새 슬라이더에서 클릭하셔서 목록에서 원하는 형태, 제목이든 본문이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슬라이드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클릭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는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근데 이 슬라이드도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슬라이드는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DL키, 키보드에서 D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하는 것도 좀 배웠고요. 우리가 슬라이드 복사하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슬라이드 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클릭하시면은 이 슬라이드가 그대로 복제가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요 슬라이드 선택하셔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슬라이드 복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 편집까지도 배웠네요. 근데 그 다음에 삭제도 배웠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제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러면은 이거 슬라이드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겠죠. 인쇄하고 저장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겠죠. 자, 파일에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인쇄할 모양이 미리 보여지네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를 좀 입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입력하는 거 다시 좀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번호는 어떤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여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삽입에서 이렇게 가시면, 삽입 탭에서 이렇게 가시면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창이 나타나는데, 슬라이드 번호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까맣게 된 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클릭하니까 까맣게 됐죠? 요 아래 지점 어디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나 보네요. 그럼 모두 적용을 누르면 전체 슬라이드에 이게 적용이 되고, 그냥 적용만 누르면은 요 해당 슬라이드만 나타나요. 모두 적용을 누를까요? 그러면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번호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나는 이게 좀 모양이 좀 그래. 그러면 자, 이거를 폰트, 이것도 클릭해서 우리가 폰트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좀 진하게 지정한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러면 이걸 다 해야 되는, 이거는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지정하는 거는 다 지정을 개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시면 이제 인쇄가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있죠. 왼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인쇄를 하시면 인쇄가 돼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몇 부를 인쇄할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몇몇 슬라이더만 인쇄할 것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요것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슬라이드 인쇄를 요걸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는 특별히 지정할 건 없고, 전체 슬라이드 페이지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용지에 맞게 지정을 하신다거나, 이거는 최대한 용지에 맞게 가장 크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슬라이드 테두리를 주거나 안 주거나 할 수도 있어요. 고품질로 지정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이제 인쇄 쪽은 거의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여기서 컬러로 여러분들이 프린터가 컬러라면 회색 조 말고 컬러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될 거고요. 이렇게 지정하면 흑백 프린터여도 그냥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컬러로 프린터 할 때는 항상 요걸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돌아가서 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자, 이쪽으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가셔서 내 PC에 저장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가 폴더를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폴더를 좀 지정하시고 이름을 지정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파워포인트 저장이 다 끝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계속 제가 되게 쉬운 내용만 좀 모아서 가르쳐 드렸어요. 쉬운데 꼭 필요한 기능이 한 10개 정도를 모아서 가르쳐 드렸고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파워포인트 수업을 좀 더 추가로 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요 정도 내용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배운 거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필수적인 방법들, 핵심적인 방법들 배웠고, 이 파워포인트를 보다 더 세련되고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